우사의 형태는 젖소의 관리 방식이 개체별 관리체제에서 집단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개방식 우사로의 설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젖소의 경우 14에서 15개월령에 첫 수정을 시켜 24개월령에 분만을 하게 된다. 초이무는 분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영주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반면 분만 경험이 있는 경산우는 경영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송아지를 낳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태어난 후나 출산 직후의 몸조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때가 사고나 질병에 가장 약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동물도 이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는 아직 외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면역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생적인 사양 관리만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겨울철에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송아지 보온용 통을 이용하여 적외선 보온 등을 등 위에서 쬐어주어 실내 온도를 25도씨로 유지시킨다. 면역 글로불린이 풍부한 분만 후의 초유를 가능한 한 1시간 이내에 3일간 급여한다. 생후 5일째부터 액상사료로 인공보유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린 송아지 보조사료와 양질의 건초를 동시에 급여한다. 생후 6개월령에는 숫송아지와 암송아지를 격리 수용하고 훌륭한 젖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골격과 근육 발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생식기관의 발달, 유방 용적의 확대 등을 위한 육성 후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생후 14에서 15개월령에 체중 350kg 전후에 도달하도록 육성하여 종부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분만 예정 2개월 전부터 초임 육성 후의 자체 발육, 임신 말기 왕성한 태아 발육 및 분만 후 젖 생산을 위한 양분 축적을 위해 양질의 건초 및 건유 후 사료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기 후는 두당 연간 약 8,000에서 9,000kg의 젖을 생산한다. 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숫소, 즉 종모라고도 하며 암컷의 발정 여부 확인 및 인공수정으로 수정이 안 되는 경우에 자연 정보에 활용된다. 젖소가 분만 후 24시간 내에 분비하는 우유인 초유를 1일 2회에 걸쳐 약 4리터를 최하 3일에서 최장 5일간 급여하고 이후 40에서 51경까지 액상사료인 분유를 급여한다. 조사료는 가소화 영양분 함량이 50% 이하인 사료로서 조섬유 함량이 많아 체적이 크고 거칠다. 종류로는 건초, 사일리지 등이 있다. 조사료는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동 시 주로 트랙터, 스키드 로드 등 기계기구가 이용된다. 농후 사료는 가소화 영양분 함량이 50% 이상인 사료로서 배합사료, 곡류, 강피류, 박류, 어분 등이 있다. TMR 사료는 필요한 영양소와 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농후사료, 조사료, 기타 첨가제를 사육 단계나 기타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완전히 혼합한 사료이다. 소들에게 균형 잡힌 사료를 먹인다는 것은 곧 TMR의 장점이며 혼합의 중요성이다. 포장 단위는 20kg 비닐 포장과 250에서 500kg의 톤백 형태이며 대규모 사육 농가의 경우는 톤백의 형태로 유통된다. 이동 시에는 트랙터, 지게차, 스키드 로우더 등 기계기구가 이용되며 젖소에게 급여 시에도 이동식 호이스트 및 사료 급여기 등의 기계기구가 이용된다. TMR 사료만 급여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
TMR 사료와 사료 첨가제 및 조사료인 옥수수를 동시에 급여하는 농가도 있다. 소의 건강, 성장률, 사료 효율 및 사료 섭취량 향상을 위한 비영양성 물질로서 사료 전체의 영양소 균형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보조 사료를 말한다. 젖소의 자궁은 난간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자궁각과 한 개의 자궁체 및 자궁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의 질 길이는 25에서 30cm 정도이다. 질은 교미 시정액이 사정되는 부위이며 분만 시 태아가 만출되는 산도이다. 질상피는 발정 주기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발정 관찰에 이용된다. 소의 조기 임신 감정을 위해서는 초음파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초음파 기기는 수정 후 40일 이내에 임신 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재수정을 시킬 수 있어 번식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수태율 저하로 인한 농가의 생산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주는 각 객체마다의 특징을 기록 관리하여 도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발굽 질병에 걸리면 딱딱한 발굽 각질과 발꿈치 부위가 썩어 들어가거나 사마귀 같은 이상 조직이 자라면서 통증이 심해져 소가 절뚝거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젖의 양과 체중이 줄어들고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된다. 발굽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에 2회 정도 발굽을 깎아주는 것이다. 우사 청소 주기는 농가에 따라 다르다. 우사 청소 주기는 10일, 15일, 한 달, 2달 등 다양하고 계절에 따라서 변하기도 한다. 각 축종의 1일 두당 분뇨 발생량은 젖소는 32kg 내외이며 번식 후, 비육 후, 유구는 각각 20kg 내외이다. 오늘은 젖소를 위해 새 이불을 깔아주는 날이다. 우사를 깔끔히 치우고 완결을 깔아준다. 젖소들이 앉아있기 좋고 바닥에서 냉기가 스며들지 말라고 완결을 깔아준다. 깔집용 완결은 10cm 정도의 두께로 깔아주는 것이 경제적이며 완결와 톱밥을 1:1로 혼합 사용하는 것도 경제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착유 전 충분한 사료 급여 후 착유대기 공간으로 유도한다. 젖소의 착유는 1일 2회 또는 3회를 실시하는데 일정한 간격을 맞추어 착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착유 전 준비 단계에서는 착유기 예비 세척 및 냉각기 등 작동을 점검하고 착유 단계에서는 유방 및 유두의 세척과 충분한 착유 자국 후 수분을 제거한다. 착유 중 배합 사료를 공급하면 유속이 증가하고 착유 시간이 단축되며 산유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착유기 작동 후 유두에 장착한다. 착유장은 농가 규모에 맞게 1회 6에서 8두를 동시에 착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착유 작업은 30두 기준으로 50분 정도 소요되며 매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2에서 3회 착유를 실시한다. 1일 두당 착유량은 20에서 30리터이며 연간 착유량은 8,000에서 9,000리터를 착유한다.
착유 후의 경우 건유 60일을 제외하면 연간 305일을 착유한다고 할 수 있다. 1회 착유량은 계측기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착유된 원유는 착유기와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원유 냉각기로 유입된다. 최고 산유 시점은 보통 분만 후 4에서 10주가 지난 뒤에 비우기 피크가 오며 초산우들은 이 시기에 산유량이 성우의 70에서 75% 정도이며 두 번째 비우기가 온 경우에는 90%에 육박한다. 착유장의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는 개방형 이동로를 통하여 착유를 마친 소가 우사로 이동하고 있다. 급수시설의 위치는 착유장 출구 바로 옆에 설치하여 착유를 마친 소들이 바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는 보유한 냉각기에서 4도씨 이하로 보존되다가 탱크로리가 부착된 수송차에 의해 1일 1회 집유하여 오유처리 공장으로 운반된다. 나뷰 목장에서 실시되는 현장 검사 과정으로 집유 전 검사이다. 원유 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질 개선을 통한 낙농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집유 전 검사에서 통과되면 집유를 하게 된다.